네, 안녕하십니까. 나인이원 초이스인 BRC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동진입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회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뭐 91개의 작품 중에서 단 25개의 작품을 남겨두고 있는데 신에게는 아직 25개의 작품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쿠타르크님과 이번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쿠타르크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쿠타르크님께서 루키 작품들을 위주로 이번에는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 바로 빠르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거니까 첫 번째 게임입니다. 미궁연회라는 게임이죠. 이 게임상에 미궁의 왕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또 어떤 존재인가요? 우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쭈꾸루 롤플레잉 게임이고요. 네. 보시면 약간 동화풍의 분위기가 굉장히 인상적인 게임인데 이제 플레이어가 이름 없는 소년이 돼가지고 미궁의 왕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 미궁의 왕의 이름이 스페이드, 다이아, 하트, 클로버 이렇게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들 각자 당연히 성격이 다르고 그리고 그 인물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이 왕의 자격이 있나 내 나름대로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를 해서 그 왕을 뽑고 미궁의 왕을 그래서 뽑고. 이제 왕이라고 하면 또 강력한 권한 네.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굴 왕으로 뽑았는지에 따라 당연히 이제 결말이 달라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멀티 엔딩이 존재하고 그럼 또 이런 게임 같은 경우는 또 미궁 안에 또 비밀 같은 게 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스토리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게임이라서 그런 부류의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요, 라이즈 헬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또 플레이어의 그 선택에 따라서 세계관이 좀 달라지는 게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좀 달라지나요? 이 게임은 재밌는 게요. 제가 이제 신문사의 편집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내보낼 수 있는 기사를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거죠. 권한을 갖게 되는. 네, 그래서 이 기사는 좀 비중을 크게 두고 네. 어떤 기사는 비중을 작게 두면은 그럼 이제 사람들의 관심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게임의 배경이 그리고 약간 좀 판타지풍인데 약간 정부랑 마법사 집단이 이렇게 갈등을 좀 일으켜요. 기사 내용도 이제 마법사의 좀 적대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겠죠. 네. 마법사들의 횡포가 극심하다. 이런 기사를 또 크게 내세워 버리면은 그럼 여론도 당연히 좀 안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 여론에 따라서 그리고 좀 이런 변화, 마법사 집단의 어떤 변화라던가 정부의 충성도라던가 그런 게 미묘하게 달라지고 또 그게 또 스토리에 되게 세밀하게 반영이 돼서 뭔가 좀 이제 신문을 편집하는 느낌과 더불어서 나의 결정에 따라 세계관이 변화한다. 좀 약간 좀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편집장이 되는. 언론의 힘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죠. 언론의 힘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게임입니다. 사인웨이브라는 게임인데 이게 또 음악과 관련된 그런 게임이잖아요. 네. 이제 아무런 음악이나 넣어도 이게 게임을 좀 즐길 수가 있나요? 뭐 저희 시대로 따지면 뭐 이문세 음악이라든지 뭐 아니 뭐 김현정 이런 네. 시대의 그런 음악들이. H.O.T. 네, 좋죠. 네,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 게임은 아무 음악이나 넣어도 즐길 수 있고요. 재미있는 게 이 게임상에서 음악의 파형을 분석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음악이 빠르다 아니면 비트가 강렬하다. 네. 그럼 그에 맞게 게임의 속도가 빨라지고 더 강력한 적들이 등장하고 반대로 좀 차분한 음악, 뭐 클래식 음악 아니면 발라드 네. 이러면 또 천천히 가고. 천천히 가고 좀 상대적으로 약한 적들이 등장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슈팅의 그런 화면 구성을 잘 살리고 있으면서 네. 자기가 넣는 음악에 따라 게임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럼 이제 호기심에 막 이것저것 음악을 막 넣게 돼 보잖아요. 그런 어떤 좀 참신한 시도가 돋보이는 게임으로 저는 봤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좀 초반에는 발라드를 통해서 좀 적응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힙합, 아웃사이더 이런 네. 쪽으로 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타타닥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완급 조절까지 셀프로 가능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70번째 게임이죠. 메모리얼입니다. 이 게임에는 꿈과 현실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치료하는 의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약간 정신적으로 약간 아프거나 뭔가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는 환자들의 치료를 하는데 특이한 게 이제 저런 현실은 이제 2D 바탕으로 진행이 되는데 네. 그 환자의 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게 또 그래픽이 바뀝니다. 3D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꿈과 현실을 분리를 하고 있고 네. 그 꿈과 현실을 왕복해서 돌아다닌다. 그 점이 좀 되게 신선한 게임이었습니다. 2D와 3D를 통해서 꿈과 현실을 이렇게 구분하는 좀 특이한 방식의 게임을 만나봤습니다. 이제 다음번 게임은요, 어비스인데요. 이게 심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룬 것 같아요. 심해의 느낌을 좀 얼마나 잘 재현했다고 느끼시나요?
예, 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은 바다를 바탕으로 한 1인칭 시점의 슈팅 게임이고 심해라는 게임 제목, 그러니까 어비스라는 제목답게 그런 네. 심해 약간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더 어둡고 뭔가 좀 생명체들도 약간 좀 우리가 자주 안 보던 애들이 무서운 친구들이 많죠. 그런 생명체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슈팅 게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명체들을 만나서 이제 쏴서 물리치는 그런 재미가 있고 그리고 바다에서 우리가 숨을 못 쉬죠. 예, 그래서 산소도 관리해줘야 된다. 신경 써야 될 게 좀 많네요. 아무래도 이제 바다라는 환경을 좀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그래픽적인 요소라든지 세밀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쓴 어비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 게임은 시계 수리공인 게임인데요. 이게 쭈꾸루 호러 게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좀 얼마나 좀 무서운가요? 많이 무서운가요? 아무래도 좀 호러를 내세운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연출이 좀 있겠죠. 일단 시계 수리공이라는 제목답게 네. 실제로 그 시계 내부를 돌아다니는 듯한 그런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 내부에 보시면은 약간 톱니바퀴, 바늘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막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시계를 돌아다니면서 시계를 수리를 해야 되는데 역시나 공포 게임답게 뭔가 이제 깜짝깜짝 놀래키는 뭔가 확 등장하거나 아니면 네. 배경이 막 깨지거나 무너지거나 그런 좀 놀래키는 연출 같은 게 좀 많이 나오고 그런 연출을 통해서 뭔가 호러를 연출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게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음번 게임은요 칼라림입니다. 이게 색깔이라는 그런 컨셉들을 가지고 있는 게임인데 색깔이라는 컨셉을 좀 어떻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 게임은 이제 슬라임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슬라임의 몸체가 이제 색을 바꿀 수 있어요. 뭐 빨강이면 빨강, 파랑이면 파랑. 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색을 바꾸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장애물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장애물의 색깔이 빨간색이다. 그럼 이제 내 슬라임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지나가면은 장애물에 피해를 입지 않고 지나갈 수 있죠. 신기하죠? 뭔가 굉장히 제가 리얼한 반응을 보이니까 신기하죠 이렇게 물어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슬라임이 이제 적으로 변신을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원래 이제 슬라임이 이제 자기가 직접 공격을 못 하는데 그 대신 이제 적으로 빙의를 하거나 변신을 해서 그 적의 특성을 그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점도 좀 있는 게임입니다. 뭔가 좀 기존의 다른 게임들이랑은 좀 특이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게임이네요. 이 칼라림은. 그러니까 색을 바꾼다라는 개념이 좀 네, 선하고 네, 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장애물을 지나간다던가 아니면 색을 활용해서 적의 적을 이제, 흡수한다든지. 그런 게 좀 참신하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게임은요 리버시블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리버스는 바꾸다잖아요. 게임의 판을 이렇게 뒤집는 능력은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리버시블 같은 경우는 이제 세간의 오셀로 아니면 리버시라는 보드 게임으로 알려진 게임을 바탕으로 한 게임이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 게임판에 이제 자신의 돌을 배치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 타일들을 이제 뒤집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보드 게임인데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캐릭터가 있고 캐릭터마다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캐릭터는 이제 중력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돌을 완전히 한쪽 방향으로 딱 내릴 수 있고 어떤 캐릭터는 시간을 제어한다 그래가지고 턴을 한 턴 더 가져갈 수 있고 어떤 캐릭터는 또 지뢰를 심어가지고 여기다 배치하면은 그 돌 내 거 이런 식으로 좀 할 수도 있고 좀 능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죠. 기존의 리버스에 좀 특이한 점들이 많이 부여를 했고 그리고 캐릭터들도 보니까 예뻐요. 그 캐릭터들이 예쁘네요. 특히 예쁜 캐릭터가 한 명 있더라고요. 거기 추천해 주신다면요. 보면은 이제 갬블러라고 약간 좀 지성과 뭔가 미모를 겸비한 듯한 캐릭터가 하나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투표를 하는데 거기 유독 좀 많은 호응이 좀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지극히 쿠타르크님의 개인적인 소견이었습니다. 다음번 게임은 스키드인데요. 이게 흔히 생각하는 그런 레이싱 스킬들이 좀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구현이 좀 되어 있나요? 보통 레이싱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생각하는 게 가속, 드리프트 이런 건데 네. 일단 스키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레이싱 게임이고 그런 드리프트나 가속의 뭔가 묘미를 굉장히 잘 살리고 있고요. 네. 조작이 굉장히 간편해요. 보시면 방향키랑 가속키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되게 그리고 그 게임상에 표시를 잘 해놔가지고 이 타이밍에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타이밍에 버튼을 떼면은 바로 이제 드리프트가 되고 바로 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래픽도 좀 굉장히 레이싱 게임답게 좀 잘 갖춰져 있고 레이싱의 뭔가 묘미를 더 쉽게 질주하는 묘미를 쉽게 느끼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요 게임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채팅창에서도 이렇게 차가 귀엽다, 뭐 모바일 게임이군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많은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번 게임은 닉스입니다. 이게 커맨드 입력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플랫포머 게임인데 기술을 사용할 때 커맨드를 입력해요. 뭐 네. 흔히 우리 격투 게임하는 것처럼 아래 앞 아니면 한 바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커맨드를 입력해야 되는데 익숙하네요.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저런 커맨드 입력하는 게임이 많지가 않아서 그쵸.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보시면 이제 커맨드가 다 떠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네.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방향키만 딱딱 입력해도 스킬이 잘 나가고 또 그 이제 스킬을 여러 개 입력하면 또 연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또 연계에다가 연계를 했을 때 또 타격감이 또 워낙 좋고 그래서 뭔가 약간 커맨드 입력하는 격투 게임을 즐기듯 하는 그런 액션 게임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이 타격감이 정말 좀 뛰어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 게임 네. 할 때. 확실히 그런 점들이 인상 깊었던 게임이었습니다. 자, 다음 77 럭키 77의 게임은 도깨비입니다. 기존의 도깨비라 함은 뭐 김신, 김곤의 남자다, 혹은 뭐 날이 좋아서, 날이 따뜻해서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 이 게임에서의 도깨비는 어떤 존재인가요? 일단 도깨비라고 하면 당연히 괴물들이 등장을 하고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또 액션 플랫포머, 횡스크롤 방식의 액션 플랫포머 게임인데 지금 보시는 저 괴물들이 보니까 그 감정, 그러니까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낸 존재들이라 그래요. 괴물들이. 그래서 뭐 이를테면 후회, 네. 절망, 좌절, 뭐 슬픔 이런 네. 거를 이제 저런 흉측한 도깨비 형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게 또 스토리에 반영돼 가지고 괴물들을 무찌르다 보면은 이제 자신의 감정을 좀 해소하고 극복하는 좀 그런 액션에 뭔가 약간 내러티브 그런 감성적인 요소를 도입한 그런 게임으로 저는 봤습니다. 공유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음번 게임은 가짜 하트 이상한 앨리스와 나라입니다. 이 게임에 이상한 나라가 있는데 이곳은 또 어떤 플레이스인지 좀 알려주시죠. 자, 가짜아트 이상한 앨리스와 나라 같은 경우는 감미로운 약간 몽환적인 그런 일러스트와 또 아름다운 분위기 그리고 이제 동화의 그러니까 고전 동화의 느낌을 좀 약간 현대적인 감각으로 각색한 게임인데요. 네. 아무래도 그 나라라는 것이 좀 현대적인 감각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뭔가 현대적인 우리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분위기의 나라라는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일상에 그런 찌들어 있는 그런 걸 다소 반영한 저 같은.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동화적인 느낌의 게임을 선호하면서 그런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게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런 다이렉트 메시지 창 같은 것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 SNS 느낌의 그 메신저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대화창이 그래가지고 예전처럼 뭐 아래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네. 대화를 나누듯이 그쵸, 캐릭터가 네.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또 뭔가 좀 색다르게 더 이제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을 또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맞습니다. 이런 참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게 인디 게임의 맛이 아닌가 싶은데 다음번 게임은 스트레인지 원입니다. 이게 게임에 클라이밍을 도입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스트레인지 원 같은 경우는 이제 3인칭 수점의 액션 게임이고 네. 독특하게도 이 게임은 벽을 탈 수 있어요. 벽을 이렇게 많이 걷듯이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네네. 그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통은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벽을 탄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게임이 이제 미궁을 바탕으로 한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높게 쳐져 있는데 벽을 타고 높이 올라가면은 이제 이동도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보이는 시선이 더 달라지잖아요. 그쵸. 적을 보는 시선이 달라지다 보니까 안 보이던 적의 약점 같은 게 보이고 그리고 또 벽을 탔을 때 또 공격 방식이 또 다르다 보니까 색다르게 뭔가 전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열심히 신경을 쓴 게임인 것 같습니다. 다음번 게임은 아마 빅쇼를 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당신의 안녕을 위하여입니다. 이번 개발자분께서는 뭐 해부 대상이 개구리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쿠타르크님이 생각하는 왜 해부 대상이 개구리일까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 게임을 처음 했을 때 네. 이게 해부를 하는 게임이고 이게 그 약간 국가기관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라 그 점이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었는데요. 네. 일단 해부 대상이 개구리라는 게 일단 되게 참신하기도 했고 왜 개구리를 대상으로 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간의 시체를 직접 바라보면 아무래도 좀 거부감 내지는 이지감이 들죠. 네. 이걸 혐오감 왜? 같은 게 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거부감 같은 거를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개구리라는 그런 동물을 좀 내세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게임에서 언급하고 싶은 게 이 게임 개발하는 시간이 불과 2주밖에 안 걸렸대요. 2주 만에 이 게임을 만들었다고요? 2주. 이건 어제 듣지 못했던 스토리입니다. 2주 만에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예, 개발자분께서 이게 약간 게임이 약간 자잘한 오류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때마다 개발자분이 이 게임 2주밖에 안 됐어요. 2주밖에 안 됐어요. 자꾸 자꾸 그러면서 되게 죄송해하시더라고요. 치트키군요. 다른 의미로 약간 좀 자랑을 하는 좀 그런 느낌. 아하. 네. 하여튼 2주 만에 이제 이런 게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그만큼 이제 개발 역량이 뛰어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주 만에 나온 이런 걸작들도 있는 인디 게임입니다. 자, 다음번 게임은 돛가비입니다. 이게 페링과 회피 조작은 좀 어떤 게임에서 뭔가의 그런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게임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3D 그래픽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 네. 확실히 그 약간 피하고 약간 패링을 쳐내고 약간 그런 조작이 좀 많이 인상적이죠. 그렇죠. 확실히 이런 조작이나 이런 게임 플레이 방식은 아무래도 좀 유명한 좀 다크 소울 시리즈나 세키로, 프롬 소프트웨어의 그 유명한 게임들이죠. 네. 그런 쪽의 게임들에서 아마 영감을 받았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 게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난이도가 어렵기도 하고 스태미너 개념이 있어가지고 행동이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또 그런 요소들이 난이도를 좀 올리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스태미너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롭게 이제 액션을 좀 펼칠 수 있고 더 게임을 쉽게 풀어 나갈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즐길거리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다음번 82번째 게임은요. 위토리입니다. 위토리라는 게임이 색깔을 활용한 전투가 있는데 이게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좀 이질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게 직접 캐릭터를 조종해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좀 답답할 수 있겠는데 대신에 이제 색깔을 여기저기 막 배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탈 같은 걸 설치하듯이. 그렇다 보니까 이 방식이 좀 이질적이긴 하죠. 내가 그렇죠. 직접 뭔가 공격을 못하는 방식이. 저도 처음 보는 그런 류의 게임이라서 대신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이 돋보이는 거는 다양한 색의 특성. 그러니까 뭐 빨간색이면은 빨간색의 공격 방식이 있고 검정색이면 검정색만의 뭔가 다른 공격 방식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간접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간접적으로 색을 배치해서 공격하는 그런 점이 좀 독특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확실한 그런 정말 처음 보는 게임들을 만끽할 수 있는 게 이 BRC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번 게임도 빅쇼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레디 액션인데요. 이게 2인 협동 게임이라서 아무래도 그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두 명에서 할 때 그런 협동심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쿠타르크님이 보시기에는 그 두 명 간의 호흡이 좀 얼마나 통해야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아까 빅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캐릭터랑 카메라를 좀 동시에 조종을 하죠. 그쵸. 그래서 한 명이 캐릭터를 조종하고 한 명이 카메라를 조종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게임을 하면은 카메라에 대한 의식을 안 하잖아요. 카메라는 건 자연스럽게 캐릭터를 잡아야 되고 근데 이제 카메라를 별도로 컨트롤한다는 게 저는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게 게임의 템포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사실. 그래서 이게 캐릭터를 조종하는 것도 쉽지 않고 카메라를 조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둘이 호흡을 맞춰야 된다라는 게 또 작용을 하니까 뭐 웬만한 아무래도 샴쌍둥이 아니면 좀 힘들 수도 네.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게임이 특징이 서로 이렇게 호흡을 맞추면서 서로 간에 이제 관계가 긴밀해지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걸 바라시고 게임하면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커플분들도 한번 즐겨보셨으면 하는 그런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게임은 스피릿 웨이 투 더 라이트 하우스인데요. 이게 작은 배를 좀 그런 조종하는 느낌들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살리고 있나요? 이런 느낌들을? 배를 타고 이제 마치 작은 배를 타고 뭔가 항해를 하는 듯한 느낌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배에 그 조종실이 있어요. 조종실이 있고 그 약간 물레방아처럼 생긴 키, 그렇죠. 네. 키를 직접 플레이어가 조종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키를 통해서 이제 배가 나아가는 방향을 조종하는 건데 사실 그 키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내가 직접 배에 들어가가지고 선장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선장이 되고 내가 배를 뭔가 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더 직접적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게임의 주인공이 노인이에요. 노인, 늙은 어부.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왜 고전 명작 중에 노인가 바다 그 느낌도 좀 약간 있는 게임이고요. 그리고 뭐 그래픽 또한 뭐 준수한 편으로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픽도 뭐 주변에 있는 빙하라든지 뭐 물까지도 정말 잘 풀어낸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 게임은 에코 오브 더 스카이입니다. 이게 노래로 퍼즐을 푸는 그런 게임 플레이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제작자분이 또 어떤 의도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이 게임은 이제 인도 힌두교
아, 쪽에 좀 집중을 한 게임이고 네. 그쪽에 설화를 바탕으로 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 저도 사실 인도 문화는 잘 모르는데 저도 잘 몰라요. 네. 이게 힌두교 쪽에 이게 노래를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 성가나 챈트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노래의 힘을 바탕으로 좀 풀어나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이제 하면은 뭐 지형이 변한다던가 아니면 뭐가 문이 열린다던가 그런 건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노래 아니면 그 노래를 부르는 목소리 그 노래에 담긴 힘 어. 그 거기에 뭔가 집중한 게임으로 저는 봤거든요. 뭔가 내면의 그런 스토리라든지 뭔가 개발자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렇게 녹인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 네, 확실히 그런 인디 게임에서의 내 개발자들의 내면까지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번 게임은 랄라 캐디다입니다. 이게 특별한 컨트롤러가 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 게임은 보시면은 말을 타는 플레이가 좀 돋보이죠. 이 캐릭터가 말을 타는데 재밌는 게 실제 이 조작기가 약간 네. 작은 조랑말 인형이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이 그 조랑말 인형에 타서 네. 말을 이렇게 조정아처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게임장 같은 데서 이렇게 타는. 약간 이제 뭐 그런데 앞에 이제 막 놓여 있는 그런. 네네네. 굉장히 재밌어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많이 탔어요. 아기 때, 깐난 아기 때. 그리고 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민자들 아니면 어디 소수 그 작은 나라의 이민자들의 전통을 담은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게임 내용을 보면은 그런 이민자들의 내려오는 그런 문화 같은 게 담겨 있고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그들의 문화를 좀 공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문화 공유의 의미도 좀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생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다음 87번째 게임은요. 캡처 더 모먼트입니다. 이게 카메라 활용을 해서 플레이를 하는데 카메라의 그 활용은 좀 얼마나 자유로운 편인가요? 이 게임은 되게 잔잔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게임이고 이렇게 평화로운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네. 이게 여기저기 보면은 뭔가 추억을 담는 듯한 오브젝트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진들을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를 촬영은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네. 남기면 이제 그 오브젝트에 담긴 옛날 이야기 게임의 주인공의 그 과거의 사연이 담긴 이야기를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카메라의 기능을 뭔가 더 감성적으로 그리고 뭔가 스토리적으로 활용한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이제 그런 추억을 회상하면서 뭔가 좀 약간 옛날 과거에 우수에 젖을 수 있는 그런 힐링 계열의 감성의 게임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옛날 뭐 카메라, 폴라로이드 이런 쪽의 감성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즐길 수 있을 그런 네.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 게임은 롤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아니고요. 롤인데 환공포증이 있는 게이머라면은 이 게임을 즐기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네. 이 게임은 이제 작은 이제 눈알이 저렇게 등장하고 네. 눈을 이제 구슬을 굴리듯이 굴리면서 진행하는 게임인데 쉽지가 않네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제가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뜻이라서 환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있으시구나. 네네. 일단 플레이 자체는 굉장히 캐주얼하고요. 방향키로 이제 구슬을 굴리는 조작이 굉장히 간편하게 구현돼 있고 레벨 디자인 같은 것도 되게 쉽게 돼 있어서 진행하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게임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동그란 눈들이 좀 가득하죠. 살짝 어질어질했거든요. 네. 네, 살짝 저 같은 어질어질했는데. 경우는 이제 좀 면역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 좀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네. 되게 유감스럽지만 이 게임은 좀 혹은 뭐 이번 게임을 통해서 이 롤을 통해서 환공포증을 이겨낼 수도 있는 그런 치유의 효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뭐. 즐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 게임은 불리 대화형 애니메이션 스토리인데요. 이게 얼마나 좀 다양한 조작들과 상호작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게임은 이제 사진을 이렇게 여러 장 감상을 하면서 네. 이 게임도 약간 좀 옛날을 돌아보고 그런 어린 시절을 좋아하는 돌아보는 거네요. 느낌의 게임인데 네. 이 게임의 좀 상호작용이 좀 다양해요. 이를테면은 뭐 슬라이드 조작으로 뭔가를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잘라낸다던가 아니면 이제 요 모바일 화면이라 치면 요걸 이렇게 기울인다거나 해가지고 자이로스코프. 예, 네. 그런 기능들을 되게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기능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건 좀 더 다양하게 게임을 접근할 수 있고 게임을 통해 받아들이는 느낌이 더 달라지고 더 풍부한 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지루할 틈도 없고 네. 이제 이 게임만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추억의 감성 같은 거를 다각도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정말 다방면에서 흥미로운 그런 게임인 것 같고요. 자, 다음번 게임은 오버히트입니다.
이게 아이 트래커로 플레이를 하면은 게임을 좀 더 즐길 수 있다,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라는 평이 있어서 그런데 쿠타르크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작은 로봇 레이저를 쏘는 로봇을 조종하는 게임이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렇게 폐허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레이저로 그 폐허를 정리하는 느낌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이하게 이 게임은 아이 트래커에 반응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눈의 움직임을 이제 화면상에 드러내는 아이 트래커를 반영을 해서 이 눈동자 조작만으로 이제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손도 뭐 손 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네요. 네, 그냥 눈으로 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아이 트래커로 활용하면은 좀 확실히 게임의 느낌이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집에 아이 트래커가 없어서 저도 없어요. 아이 트래커로 플레이해보진 못했고요. 네, 있으신 뭐 분들. 비단 아이 트래커뿐만 아니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키보드나 마우스 아니면 게임 패드로도 할 수 있는 게임이라 좀 그렇게 가볍게 즐길 수도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벌써 이제 마지막 게임입니다. 오늘 91 초이스의 마지막 게임인데 러슬입니다. 러슬의 이 게임 야외 캠핑의 느낌을 좀 살리고 있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야외 캠핑의 느낌을 좀 얼마나 살렸다고 보세요? 이 게임은 이제 VR로 진행하는 게임이고요. 그 이제 모닥불을 앞에 두고 캠프를 나간 듯한 기분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 우선 이제 가운데 캠프파이어를 비롯해서 뭐 손전등이라던가 아니면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놓여있는 라디오라던가 네. 그리고 이제 캠프파이어에 이렇게 막대 꽂아가지고 구워 먹을 수 있는 마시멜로 같은 게 준비되어 있어서 네. 뭔가 캠핑하는 느낌을 제대로 좀 살리고 있는 게임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캠핑을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같이 가는데 그럼 이제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그렇게 또 스토리를 진행하는 그런 캠핑 감성을 잘 살린 그런 게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이 제한되는 시점에 언택트로 온라인으로 캠핑으로 VR로 불멍도 때리고 마시멜로도 구워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91 초이스인 BIC의 작품들, 다양한 작품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나봤었는데 91개의 그런 선정작들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이 91개의 선정작품들을 여러분들 온라인 참여하신 데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온라인 통해서 이제 BIC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그 전시작이 지금 다 나열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게임 정보를 살펴보시고 또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게임을 직접 해볼 수 있거든요. 일단 이 오프라인 행사는 오늘까지였죠. 그렇죠. 오늘까지인데 온라인으로는 이제 9월 31일까지 거기 있는 게임들을 이제 즐겨보실 수 있으니까 더 이제 다양한 게임들 미처 현장에 못 와가지고 아쉬운 분들 있으면 온라인 통해 가지고 게임을 즐겨 보시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금의 그 멘트는 제가 치기로 대본에 적혀 있었는데 내신 쳐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91 초이스인 BIC를 이제 이틀 동안 총 4회에 걸쳐서 저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많은 분들께 이 인디 게임들을 정말 오목조목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쿠타르크님은 이 91 초이스인 BIC 어떠셨나요? 항상 즐거웠죠. 저는 예전부터 되게 오래전부터 이제 인디 게임을 이것저것 많이 플레이해 왔고 또 처음부터 이제 행사 참여하면서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임들을 살펴보고 또 이제 개발자들이랑 소통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직접 대화를 하는 게 그 자체로도 굉장히 재밌어서 지금 또 시국이 좀 안 좋죠. 그렇죠. 시국이 안 좋은데 이런 행사가 열렸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분들의 배려와 이런 행사의 존재 끝에 행사를 참 즐겁게 즐겨가지고 참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말씀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 쿠타르크님의 그런 유튜브 채널이나 네이버 채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BIC의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이렇게 91 초이스인 BIC 4회에 걸친 91 초이스인 BIC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4시부터 어워즈와 폐막식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또한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이렇게 이틀 동안 91 초이스인 BIC를 함께 해주신 쿠타르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어워즈와 폐막식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동진이었습니다.